3억 돈다발 내다 버린 까닭은 자, 이삿짐을 정리하다가요.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달러 다발을 내다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김은미 기자. 네. 이거 일부러 내다 버린 거는 물론 아니겠죠? 네, 그럼요. 일부러 3억에 해당하는 이 돈을 내다버리는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이틀 전인 지난 27일에 이제 경찰에 이제 분실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돈으로 3억 1천만 원 상당의 28만 달러를 분실했다는 신고였습니다. 네. 근데 돈을 잃어버린 시점은 27일이 아니고 한 3, 4일 전쯤에 26일 밤 11시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잃어버렸나 참 의아하긴 한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신고자의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28만 달러가 든 봉투를 돈 봉투인지 모르고 이제 밖에 쓰레기를 내놓는데 같이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밖에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 네. 근데 쓰레기인 줄 알고 내놨는데 이제 그걸 바로 알았다라면은 바로 좀 수거가 가능했었을 텐데 그렇죠. 이걸 쓰레기인 줄 알고 내놨다는 사실을 3, 4일 정도가 지나서 26일 밤 11시가 돼서 어머나 하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나가 보니까 사실 이 돈 봉투 겉에 이제 담요가 씌워져 있었고 겉에 또 그 비닐봉투가 돼 있었는데 담요랑 비닐봉투는 있는데 돈만 고스란히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싼 거는 그대로인데 돈만 없어졌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서 좀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내다 버릴 수가 있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돈 아까 그 28만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달러짜리 2,800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달러짜리 2,800장이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바카스 상자, 음료수병. 음료수 상자, 드링크제 그 상자를 보면은 여기 한 2,000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2,800장이라고 하니까 요 음료수 박스보다 조금 더 부피가 좀 큰 상태. 그 상태니까 이게 그렇게 아주 큰 사과 상자같이 이렇게 돈이 막 잔뜩 있었던 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피가 작다 보니까 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또 겉에 또 꽁꽁 싸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인지 모르고 부피도 작고 하니까 이거 버리려고 내놨나 보다 하고 같이 내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을 왜 집에 보관하고 있었답니까? 네, 이 신고자의 얘기로는 일단 2019년쯤에 그때 달러 환율이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돌았었어요. 그래서 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현금을 달러로 계속 바꿔서 집에서 보관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왜 집에서 보관을 했을까 또 싶기도 한데 이게 당시에 은행 이자율이 상당히 또 지금도 낮죠. 은행 이자율이 상당히 낮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혹여나하는 마음에 은행에서 돈을 못 찾게 될까 봐 이걸 너무 소중한 돈이어서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잘 관리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분실을 하는 상황까지 이른 건데 이 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 오는 10월에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쓸 보증금이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보증금을 잃어버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제 돈만 사라진 상황. 네. 그 뒤로 다시 돌아왔어요, 돈은? 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그 해당 경찰서에 한번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경찰의 얘기로는 일단은 CCTV를 중심으로 좀 우리가 찾아보고는 있다. 그런데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가 크게 진척된 거는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돈을 내놓은 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일에서 24일 좀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놓은 이 신고자 쪽에서도 날짜가 지금 특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폐기물을 내놓는 사례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CCTV를 좀 보고는 있지만 좀 특정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 잊어버린, 거액 잃어버린 경우 지금 저 뒤에 나오는데 예전에 네. 한번 있었어요, 진짜. 이 서울 타워플레이스에서 1억 원, 수표 1억 원 잃어버렸다가 이거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일련 번호가 있어서 어떻게 네. 좀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수표처럼 일련 번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제 못 찾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로서까지만 보면은 사실 찾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렇게 1억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5년 그 서울 타워팰리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었는데 그때는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은 게 그 타워팰리스의 그 쓰레기 처리장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타워팰리스는 특징이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인만 출입이 제한적으로 되고 있고 때문에 그게 좀 특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표였는데 이 주인이 참 스마트하게 수표를 일일이 100장을 다 복사를 해놨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은 수표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복사본 이건데 보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조를 해보니까 아 모두 맞다. 그렇다면 당신께 맞군요 하고 이제 바로 주인한테 이 1억이 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그냥 집 앞에 쓰레기 더미처럼 같이 이렇게 내놨었던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금이거든요. 수표처럼 일련 번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00달러짜리 현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CCTV를 지금 샅샅이 경찰이 훑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좀 특정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고. 참. 이 수억 잃어버리신 분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가져갔다면 이거 횡재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얼른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 또 살펴보죠. 지난해 11월에요.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려서 경찰이 조사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액체를 보니까요. 계면활성제 성분하고 모기기피제가 들어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경찰이요. 1년치 CCTV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한 교사가 점심시간에 교실 앞에 마련된 급식통에 다가가더니 뚜껑을 열고 무언가를 음식 위에 뿌립니다. 1분 뒤 다시 돌아와 물통을 열고 무언가를 뿌립니다. 엿새 뒤에도 같은 행동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이 교사에게서 압수한 약병소 액체에서는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분석한 1년치 CCTV에 찍힌 범행 장면만 5차례가 넘었습니다. 원래 밥을 먹으라고 하면은 많이 먹어. 다 남기지 않고 먹어. 이래야 되는데 그 CCTV를 보는 순간 엄마들이 계속 울어요. 3-4번씩 갖다 먹는 거예요. 밝혀진 피해 아동만 17명으로 아이들은 당시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구토를 했습니다. 구토, 복통, 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장기간 섭취했을 때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맹물을 뿌린 것이고 모션을 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의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유치원 측이 교사의 행동을 최초로 확인한 건 11월 16일. 당일 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유치원 측은 아이들과 교사를 바로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조사를 받은 다음 날 또 출근해 장애아동반 물컵과 간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측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또 나와서 티 안 나게 어떤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서울 시내 다른 학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해당 교사가 동료 교사의 물병에 액체를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리포트 보셨는데 네. 한 번이 아니랍니다. 글쎄 말이에요. 믿고 아이들 보낸 부모님 충격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게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요,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하입니다. 맞습니다. 점점 떨어져서 정말 출산율 때문에 지금 정부 전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장면을 보시면 정말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고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어떤 살충제나 지금 뭐 모기성분 기피제 이런 것들이 있는 밥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집에 오면 이 두드러기가 나고 또 복통도 일으키고 이런 원인이 1년 동안 저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저런 사람이 지금 유치원 교사로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수상한 것들을 봤을 텐데 네. 저걸 놔뒀다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좀 아까 리포트에 봤듯이 이 상황이 이제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이게 사후 처리가 미흡했으면 저렇게 해서 저는 아마 저분이 지금 뭐 자기는 물을 넣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물을 넣으면 왜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동안 아이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저런 몸에 이상한 것들이 났겠습니까? 네. 다 저런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또 이게 부모들이 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저런 CCTV를 어떤 열람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맞아요. 여러 가지 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게 본인이 돈을 들여서 또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몇 천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유치원에 어린이집 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또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이걸 지금 정말 제 주변에 보면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 보면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안심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아이를 안심해 놓고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좀 더 이 문제는 저 당국이 이 CCTV 문제라든지 감시 문제를 이번 기회에 좀 더 한번 되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 교사 맹물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이후에 잘못은 시인했어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유해 물질을 먹게 한 선생님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피해 학부모로 추정되는 청원인은요. 아이들의 급식에 교사가 미상의 액체와 가루를 넣고 기분이 좋다는 듯이 기지개를 켜고 여유로운 몸짓까지 보였다. 여유로운 이러면서 몸짓까지 강력한 부렸다. 처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기 기피제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는요. 맹물을 뿌린 것이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교수는 교육청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요청하고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버젓이 범행 현장이 CCTV에 찍혔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을 꾸려 직위해제 취소 신청을 한 건 뻔뻔함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CTV에 수차례나 현장이 찍혔는데도 범행을 부인한다. 그 CCTV를 보는 부모님들은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통을 호소한답니다. 철저한 수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